알잖아. 우리는 DNA 자체가 좀 게을러. 왜 자꾸 일찍 일어나요? 새야? 벌레 잡으러 가려고?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올해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죠? 알바도 하고 레슨도 받고 연습도 하고 오디션도 보고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나는 제자리인 것만 같고 시간만 흐르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가 기업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배우들 또는 이렇게 프리랜서가 되어서 자신의 재능으로 일을 해야 하는 직업군에서는요,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기록 없는 기업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록하고 파악해서 그걸 토대로 반성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어차피 연습 들어가면 10-10인데 딱히 뭐가 필요한가요? 매일 똑같이 사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계속 할 수 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경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오디션 영상 찍고 지원하고 공연하고 닥치는 대로 살고 있진 않나요? 생각해서 살아가야죠. 사는 대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스스로를 오해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스스로를 오해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여행지를 소개하는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아주 매출이 좋은 기업이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게 되고 매출이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역시 내 여행지는 인기가 없어. 나는 여행지를 보는 안목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손해가 난 겁니다. 내가 여행지를 보는 안목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평소보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저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난 진짜 노래를 못해. 역시 난 안 되나 봐. 난 틀렸어. 이제 그만둬야겠어.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오디션 몇 번 망하고 공연 때 코멘트 듣고 상처받고 계속 그러다 보면 역시 난 재능이 없어. 안 맞아. 그만둬야겠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직업군은 본능적으로 자기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심리적으로 마치 아기 코끼리가 쇠사슬에 발이 묶여서 도망가지 못하고 오랜 시간 성장하다 보니까 큰 힘이 생겨도 도망가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심리입니다. 반복되는 좌절과 상처를 겪을 일이 하도 많아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되기 어려워요. 오디션만 그렇겠어요. 우리 처음부터 잘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잘 못했다가 점점 실력이 많이 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저 깊은 곳에서 내가 다시 못하게 될까봐 너무 무서운 것도 있고. 그럼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은 메타인지를 높여주죠. 쉽게 말해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주제 파악을 할 수 있게 하고 계획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정 및 시간 관리는요, 완전히 철저하게 자신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배우들한테 제일 먼저 제안하는 건요, 신체 컨디션과 정신, 심리, 마음 컨디션의 주기를 파악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 달, 계절, 이런 단위별로 우리의 컨디션에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내는 겁니다. 신체 컨디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의 컨디션, 또 뮤지컬 배우들은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내가 아픈 부위 등 자신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의 컨디션 위주로 상중하 또는 퍼센테이지로 파악하게 합니다. 물론 아주 주관적인 것으로요.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오면 소리는 하, 고난도의 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상, 무릎이 주로 아픈 친구들은 무릎의 통증이 50%다.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 심리, 마음의 컨디션을 체크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삼성 헬스나 또는 여성의 생리주기 앱을 깔면요. 거기에 불안, 슬픔, 스트레스, 무기력 등의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는 란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꼭 주변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슬픔과 불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호르몬의 영향으로 그런 것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각 개인마다 호르몬의 주기나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 여자들은 마술에 걸리기 전에 뭐 불안증이 온다던가 또는 배란일에 몸이 무겁다던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요. 이걸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확하고 뿌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남자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이런 컨디션들을 계속 기록하다 보니까 뭐 어떤 남자 배우는 12월이 되면 기분이 다운되거나 또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남자 배우는 3월쯤이 되면 자꾸 주변하고 불화가 일어. 그건 뭐야?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짜증이 많아진다던가 또는 뭐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몸이 뭐 다운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패턴이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장기간 기록할수록 당연히 데이터가 많이 쌓이겠죠? 저 같은 경우도 지정된 패턴이 있어서요. 뭐 특정한 날에는 뭐 몸이 무겁다던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던가 뭐 기분이 안 좋다던가 뭐 이런 패턴을 갖고 있고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냐?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기 시작하면요. 오디션이나 또는 행사가 들어왔을 때 신체 컨디션과 정신 컨디션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나의 안 좋은 주기하고 다음 달 행사가 이렇게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미리 며칠 전부터 휴식 시간을 늘리고 뭐 비타민 수액을 맞는다든지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12월에 컨디션이 떨어지면 뭐 11월부터는 운동량을 늘리고 식사를 건강식으로 맞춘다든지 하면서 리듬을 정상화시켜 두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계속 체크하다 보면요. 나에게 불안증이나 강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치료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크게 효율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배우 같은 직업군은 만약 공연이 없거나 또 붕 뜨게 되면 마치 긴 겨울방학처럼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기 쉬워요. 알잖아. 우리는 DNA 자체가 좀 게을러. 그래서 관리를 잘 해줘야 돼.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잘 아니까 어떡하죠? 자꾸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고 막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해요. 아니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왜 자꾸 일찍 일어나요? 새야? 벌레 잡으러 가려고? 일찍 일어난다고 부지런한 게 아닙니다. 길게 하루를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꽉 채워 쓰는 겁니다. 매일. 부지런하게 살려고 막 일부러 막 아르바이트도 아침 막 7시부터 1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막 뒤에 피곤해가지고 연습도 안 되고 막 처지고 하루 종일 눈이 무겁고 이러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실기하는 사람입니다. 왜 일찍 자느라고 새벽 연습 안 해요? 만약에 누웠다가 연기가 딱 생각이 나. 막 12시에, 막 새벽 1시에, 2시에. 그때 연습해도 됩니다. 뭐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막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럼 뭐 일찍 일어나지 말고 뭐 늦게까지 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성향을 철저하게 파악한 뒤에 일정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커다랗게 자신의 주기와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되었다면 이제 하루를 세밀하게 파악해 나가야 합니다. 뭐 단순하게 아침형 인간이니 올빼미형 인간이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신체와 심리 상태가 변화한다는 것을 파악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신체하고 이 정신 컨디션이 따로 놀 때도 있어요. 한 2주 정도 체크를 해보면 알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 배우들은 다들 예민해가지고 파악하기가 쉬울 겁니다. 굳이 2주까지 안 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시간마다 알람을 재고 체크해 보기도 하고요. 뭐 뒤에 알려드릴 거지만 저는 시간표를 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밤에 피드백을 해도 알 수가 있더라고요. 아까 신체와 이 정신, 마음, 심리 컨디션을
따로 본다 그랬죠?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요, 이게 따로 놀기도 하고 같이 간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다 그럴걸?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오후에 한 4시, 5시, 6시 정도에는요, 약간 좀 졸려요. 완전히 막 자는 건 아닌데, 약간 피곤하다? 그래서 이때는요, 신체나 정신 컨디션이 둘 다 낮은 컨디션이 되겠죠? 이렇게 신체랑 정신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 밤 12시쯤 되면 목소리나 이런 신체 컨디션들은 좀 잘 안 나오는데 머리나 정신은요 거의 최고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 이 밤에 신체 컨디션은 하 정도가 나오고 정신은 최상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따로 놀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하루만 보면 그렇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 대부분은 사람 좋아하지만 그 사람 만나는 거 되게 피곤해하고 신경 쓰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외부 사람 만나고 나면 갑자기 막 졸음이 쏟아진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친구나 외부 사람을 만나고 나면 컨디션이 최악급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파악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 같은 경우는 저랑 레슨을 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컨디션이 막 하였다가도 최고로 올라간대요. 마음이 좀 좋아지는 거지. 자, 그럼 이걸 왜 파악했냐? 실기 실력을 늘리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실기.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먼저 작성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1인 기업으로 치면 회의록 같은 거예요. 그 일간 계획 같은 거죠. 바로 투두 리스트와 타임테이블입니다. 그 스터디 플래너 다들 아시죠? 마치 수험생이 스터디 플래너를 쓰듯이 우리도 실기를 위한 우리 할 일과 계획을 매일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대신 기준이 시간이 아니라 내 컨디션 기준으로. 먼저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적는데요. 이게 바로 투두리스트입니다. 뭐 매일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발성을 위한 호흡, 뭐 대사 2개 읽기, 독서, 조깅, 운동 이렇게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디션을 일정을 관리한다든지 뭐 알바를 한다든지 레슨, 공연 연습, 뭐 오디션 지원 영상을 찍기, 친구 만나기, 뭐 돼지고기 사오기, 핸드폰 충전기 사기 뭐 이런 거 이런 잡다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해야 할 일을 투두리스트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 이 일들의 난이도를 써보는 겁니다. 아주 주관적으로. 자,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컨디션들을 이 신체와 정신적인 것들로 파악했죠. 뭐 상중하, 뭐 몇 퍼센트, 뭐 이런 걸로. 느낌이 오시나? 얘네들을 맞춰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간을 길게 쓰려고 막 시간 중심으로 짜거나 뭐 아침에 알바 잡고 이런 것처럼 또는 우선순위만 두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중요하면 중요한 일일수록 최고의 컨디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다고. 우리 실기하는 사람들인데 컨디션에 목숨 걸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죠?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오디션을 지원할 지정곡을 연습해야 돼. 뭐 지정 안무를 해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아는 노래라면 이 지정곡을 연습하는 난이도는 중간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춤을 몰라. 이 지정 안무를 모르는 장르야. 그래서 이걸 따기가 힘들어. 그럼 이게 지정 안무를 연습하는 것도 춤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최상으로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할 일들을 쭉 적고 그 옆에 난이도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앞에 말한 것처럼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막 졸음이 쏟아지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컨디션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위권이 되죠. 근데 여기다가 막 지정 안무의 최상의 난이도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지정 안무를 따겠대. 그럼 이게 되겠어요? 연습실을 딱 빌려놨는데 연습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2시간 빌려놨는데 막 1시간이 쳐져. 시험은 그것도 못해. 그냥 핸드폰만 보다가 오는 거야. 그럼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자, 봐요. 아까 전에 내가 4시부터 6시까지 졸음이 좀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간별로 보면 4시에도 컨디션이 하짜리, 5시에도 하짜리, 6시에도 하짜리야. 그럼 여기다가 이 난이도 중짜리나 상급을 넣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나는요, 4시부터 4시 반까지 낮잠을 넣거나 어차피 운동을 매일 하니까 뭐 달리기나 근력을 넣어버려요. 그럼 잠을 잤으니까 뒤에 컨디션이 바뀌겠죠. 뭐 중이나 상으로. 그럼 아까 절대 넣을 수 없었던 그 실기들을 소화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밤 12시에 신체 컨디션은 떨어지는데 막 머리가 정말 날카롭게 돌아가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모르는 장르의 책을 보거나 연구를 보거나 공부를 하죠. 자,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뭐 하루 종일 눈이 좀 아픈 스타일이다. 그럼 차라리 좀 늦게까지 자고 맑은 기분과 컨디션으로 연습을 낮에 몰아쳐서 하고 저녁에 알바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게 파악이 되면 드디어 이 순서로 타임테이블, 오늘의 일정 시간표를 써주는 겁니다. 어떻게? 내 컨디션에 따라 정확하게 배치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컨디션이 떨어져 있을 때 그걸 올릴 수 있는 것까지 지속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뭐 수액을 맞는다, 운동을 한다, 명상을 한다, 잔다. 뭐 그러면 컨디션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정교하게 하루를 계획할 수 있어요. 물론 저녁 일정이 다 끝난 다음에는요, 아침에 썼던 이 투두리스트와 타임테이블을 보면서 반드시 피드백을 하시고요. 내가 컨디션 파악을 잘못했던 거 또는 변화가 일어났던 거 반드시 적어두고 나중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게 잘 파악이 되고 나면요, 좀 습관이 되고 나면 뭐 독서나 영어 공부, 자기계발 같은 것들도 매일 할 수 있도록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시면 좋겠죠. 사실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같이 오디션 많을 때 이렇게 캘린더들을 활용해서 일정을 반영하고 그걸로 또 효율적으로 또 파악해서 연습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시간이 될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필드에서 만나요.